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일 결국에는 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조금 흔들리면서 코스피도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제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에서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뉴욕 시장에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간밤에 이 고용 지표를 좀 보니까 그래도 좀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솟아났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전부 다 올랐고 유럽 쪽에서도 대부분의 지수들이 상승했고 영국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만 보면 국내 증시 정말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중에 24위까지의 종목이 모두 다 상승 마감하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다 하락 마감한 거죠. 이렇게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하반기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3,000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견조한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스웨덴 은행이 8년 만에 금리 인하 선택했죠. 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도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마켓나일보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관련된 투자 이제는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브라질 쪽에서 홍수가 좀 크게 났는데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에 따라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흐름 굉장히 좋은 화장품주 관련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역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야후, 그리고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 엔비디아, 그리고 토요타 관련된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간만에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용 시장이 치고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지표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3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이 우리는 고용에 집중하겠다, 고용이 냉각되는 현상이 포착이 되면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온통 이 고용 쪽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했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는 2만 2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적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씻고 있고 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용시장이 씻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 또한 간밤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2년물과 10년물 모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엔 굵직한 지표들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CPI 그리고 PPI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다음 주도 바쁘게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영국 또한 간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름이 되면은 바로 금리 인하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였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투표했던 위원이 직전 회의보다 한 명 늘어난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또 베일리 총재가 물가 하락세를 낙관하는 발언을 했던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1%까지 치솟았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2%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다음 기준금리 결정일이 6월 20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먼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여름에 충분히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현재 유럽 안에서의 지수 인덱스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그리고 개별주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인 앵커와도 확인해봤지만 암이 좋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배런스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아무래도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설계회사인 암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지만 향후 1년간의 실적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아주 조금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도 행렬을 이어가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체 기업을 놓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되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런스지는 현재 반도체주들이 이어가고 있는 실적 발표를 넣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는 5월 22일에 현재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시장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AI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미국 주식 분위기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에서 뉴욕 증시 중요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베스탁의 하창헌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밤 미증시 괜찮았습니다. 좀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의 지수 선물들이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졌습니다. 일단 주당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1천 건으로 전주 대비했을 때는 2만 2천 건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고용에 대한 둔화 흐름들이 좀 강해진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들을 삭제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또 높여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2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두 한 0.5%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나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오늘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좀 강했는데요. 국제 유가도 이제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수입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수요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미국에서 좀 대형주들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불거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우가 0.83%, 나스닥이 0.2%, S&P 500이 0.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은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는데, 다만 AI나 반도체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국내 증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출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강보합권으로 출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미선물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증시 자체가 좀 좋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LPBT나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군들이 강했기 때문에 금일도 화장품주에 대한 연속성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HBM을 좀 필두로 상승이 크게 나왔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쉬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따른 소부장들의 분위기도 조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거래일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좀 컸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꽤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또 다시 변경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차이가 나타날 것 같고요. 금일 이제 게임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명확한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실적 발표가 강하게 나온 산업군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화장품 관련주들 시세 연속성 이어갈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게임주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폭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레이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적 발표 나온 것이 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NC소프트가 실적을 조금 전에 공시를 했는데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일단은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16.9%, 17%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이 257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68.5%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200억은 못 넘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었는데 눈높이가 워낙 낮았나요? 이것보다는 실적 기대치보다는 일단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 어제도 NC소프트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직 효율화하겠다, 분사 추진하고 경영쇄신 여러 가지 하겠다, 여러 가지 분사나 권고사직을 통해서 조직 효율화 시키겠다 이야기는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기대치보다는 높지만 작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실적 발표한 NC소프트 이외에도 게임주들 오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한번 장 출발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실적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포착해야 할 이슈와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레이더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를 투자하고요. 오픈 AI는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발전원인데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전력 확보 전쟁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포착해 오신 이슈가 태양광 쪽인데 본부장님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눌려 있고 태양광을 우리가 봐야 될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앵커님이 잘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태양광주 이제는 서서히 어두운 터널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태양광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크게 좀 선반영이 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이 산업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환경에 따른 영향들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중국 태양광 기업이 이제 동남아 4개국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 동남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년 만에 이제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네네. 합니다. 원래의 경우 이제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250%가량 이 관세가 부과가 되어서 원래 이제 중국의 경우는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의 우회 수출을 좀 이어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제는 동남아를 경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년간 유예를 했었던 2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미중에 대한 무역 전쟁이 이 태양광 업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저가 공세로 워낙에 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시장의 경우 공급 과잉에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경우 수출 제한들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독점 구조를 깨려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죠.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내 기업에게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미국에다가 모듈 공장 지어서 뭔가 대응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국에서 강력한 제재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는 중국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동남아 제품에게는 관세의 경우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태양광 시장의 어떤 공급 흐름이 완전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양광 시장의 어떤 이 판권 또 흐름들이 분위기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EU까지 지금 현재는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EU까지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EU 그리고 미국에서 좀 나서고 있다 보니까는 중국산의 셀이라든지 또 모듈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앞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지게 된다면 업황이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빛을 못 보았던 태양광주 이제부터는 서서히 빛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의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하락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모듈 가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산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태양광 업황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됐었었죠. 이렇게 가격 하락도 크게 주가에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정책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 관련 주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주가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있었는데 이제 좀 볕이 들 수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 주들 그럼 주가 흐름이 궁금합니다. 고은변 앵커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달부터 태양광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들려주면서인데요. 앞서 김진겸 본부장의 언급처럼 미중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쟁 역시나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0.35%가량 상승했는데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Q셀 부분이 연간 8.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최대 1조 원이 넘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시장에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전거래에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보자면 SN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쯤이었습니다. 지금 미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양 그린파워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5일 차트로도 꾸준한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에너지 역시나 최근에 반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 전거래일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7%가량 내렸지만 지난달 24일 10% 이상 상승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 김진겸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대표 종목이죠. 먼저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들었지만 미국 쪽에 공장도 짓고 지금 막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태양광주에 대한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 생각해봐야 될 것이 실제로 태양광을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태양광 투자 굉장히 많이 했다가 지금은 또 완전히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페리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에너지에 드는 비용보다 태양광에 드는 비용 효율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게 좀 회복이 됐나요? 네, 일단은 사실 태양광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워낙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사용량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태양광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른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이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큰 미국 시장 안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도 나오고 있고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의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현재 태양광 시장이 2028년까지는 매년 26%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또한 나올 정도로 이렇게 태양광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요 이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시장에 많이 투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나솔루션이 아쉽게도 1분기에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실적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사업에 더욱더 의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올해 설비 투자만 한 2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의 경우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 이제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까지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 상업 생산도 돌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RA죠. 이 IRA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이후에는 미국의 조지아 상공장도 가동이 되고 또 네. 4분기에는 셀이라든지 웨이퍼도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세제 혜택의 규모는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일단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의 경우는 인곳이라든지 뭐 웨이퍼라든지 셀 모두 다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게 된다면은 세액 공제 부분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하나솔루션에서 이 하나큐셀이죠. 이 네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큐셀의 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인 이 솔라허브도 순조롭게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의 미국 시장의 입지도 더욱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이런 미국 투자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솔루션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미국 투자나 해외 투자 많이 했기 때문에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경우는 물론 비용만 따져봐서는 너무나 비용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앞으로를 위한 투자이고 특히나 미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세제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는요. 한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받고 다음 종목은 간단하게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1분기에는 아쉬운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의 경우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N타입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실적 개선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국내 시장보다도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의 시황 개선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후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의 경우는 이제 CJ 제일제당 인천공장이라든지 뭐 진천공장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 일단 태양광 발전의 경우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수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후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네. 이 기업들의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의 공급자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한 종목 더 태양광 쪽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신 팀장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자,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의 전선 쪽을 가지고 왔는데 전선으로 가져오셨어요. 요즘 핫한 물론, 걸로 가져오셨네요. 뭐 이제 핫하기도 한데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장 탑픽 종목이었는데 좀 이제 먼저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그 외로 태양광 관련했을 때 SDN이라든지 혹은 금양 그린파워가 대장주로 이제 테마적으로 좀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특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SDN 같은 경우는 48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솔루션처럼 묵직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먼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러면 이제 좀 우회해서 생각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관점에서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
원전, 태양광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전력에 대한 부족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현재 주가 굉장히 무서워요라고 하고 있으나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변압기보다 전선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먼저 움직였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 수주를 먼저 당겨온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전선이 들어가는 시차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면 전선 쪽에서 보는 게 맞고 네. 물론 전선 관련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LS라는 기업이 가장 묵직하지만 가장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턴키를 진행하게 되면서 가장 큰 공사에서 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전력 같은 부분이 내년부터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위로 꺾입니다. 결국 전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계속 나와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좀 계속해서 때리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지고 네. 있는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그동안은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인프라가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해서 점점 분산이 되고 있어서 네. 결국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전선 쪽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결국 산업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에너지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력, 전선 쪽 여전히 핫하죠. 그 흐름을 좀 따라가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브라질이 80년 만에 최대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여파로 세계 최대 옥수수와 대두 생산지가 속대밭이 되면서 벌써부터 관련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서리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연이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질 쪽의 홍수 이야기 어제부터 계속 많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피해가 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그 지역이 콩 재배로 굉장히 유명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쪽에 어쨌든 타격을 줄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곡물 가격들이 좀 변동이 있나요? 실제 변동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이런 홍수 사태가 나왔던 게 29일부터인데 29일부터의 주가의 선물 가격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네네.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주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브라질 홍수라는 게 인명 피해도 나와주고 있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를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료 곡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브라질이 대두 쪽에 대해서 좀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 자체가 대두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현재 대두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피해가 지금 지금 현재 수확기이다 보니까 피해는 조금 더 막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농산물이라는 게 1년을 주기로 좀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고 그쵸. 보통 현재 1년 농사를 지어서 현재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피해는 조금 더 막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있고 물론 지금 브라질 당국에서 14일에 대두 수확량에 대해서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수치들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사료 곡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브라질 홍수 가격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 가격이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온다는 거죠. 이상기후. 네. 네,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커피라든지 지금 올라갔다가 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네. 다시 한번 소맥, 옥수수, 대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물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현재 주가가 바닥권인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네.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곡물이나 사료 쪽에 또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또 한번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홍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냥 영향 아닐까요? 전쟁은 뭔가 지금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피해가 뭔가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인 테마가 맞기는 해요. 네. 실제로 보면은 단기적인 테마가 맞고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우선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가의 위치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좀 이 종목을 꼽았던 이유가 가장 대장주로 네네.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주시는 네. 방법이 맞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다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신송홀딩스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겠죠. 최근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변 앵커와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폭우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곡물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러시아의 서리 사태로 인해서 역시나 곡물 가격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속속이 폭착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곡물, 사료, 비료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7%가량의 상승을 했습니다. 8,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거래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마감을 한 만큼 오늘의 변동성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생명자원 최근에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2.8%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고 차트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래생명자원 4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한일사료 같은 경우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짝 반등했던 샘표 같은 경우에는 전일 1.7%가량 눌렸는데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빠르게 알아보죠. 뭐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자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간단하게 하나씩 두 개 볼까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송홀딩스를 신송홀딩스? 가장 네. 대장주로 꼽고 있는데 좀 로직이 비슷합니다. 테마주로 접근을 하면 가장 먼저 대장주가 네, 수익을 그렇죠. 볼 확률도 높고 좀 이제 손실을 보더라도 빠르게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테마주를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1등이 먼저 움직이고 함께 2등, 3등주도 함께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쵸. 그런데 1등 종목군이 약 3에서 5% 정도 조정을 받으면 2등주, 3등주, 1등주만큼 올라가지 못했는데 3에서 5% 함께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였을 때 1등주가 혼자 먼저 움직였고 전고점 뚫으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2등주, 3등주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항상 테마주로 접근을 하실 때마다 대장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수익률을 보는 것에도 물론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가장 적합하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있어서 네. 신성홀딩스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곡물이라든지 무역 밀가공 사업 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21년, 22년 이제 곡물 가격이 튀었을 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홍해 사건이 좀 움직이게 되면서 움직였을 때 주가가 항상 급등락을 했던 종목군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이슈가 붙었을 때 시세에 대한 분출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이번 브라질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가장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라인대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네. 한데 다만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주가가 갭을 띄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 그때 들어가시기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눌렸을 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5일선을 깨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좀 리스크를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로 움직이는 신성홀딩스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잘 위치까지 잡아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다음에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을 한국 가지고 맥널티. 왔는데 예. 커피 관련 주죠, 이거. 커피 관련 종목군인데 좀 주식시장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관련주 스타벅스를 보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이제 베스트셀러의 제목이기도 한데 물론 이게 비가 내리면 무조건 스타벅스를 사라라는 내용은 아니고 대외적인 환경을 보고 그 기업의 이익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요소를 보자라는 속뜻이 담겨 있긴 하나 네.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브라질에 홍수가 나긴 했습니다. 그쵸. 물론 굉장히 이제 많이 브라질에서 났죠. 비가 내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브라질 쪽에서 커피라든지 이런 원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스타벅스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로직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물론 지금 홍수와는 좀 상관이 없긴 합니다. 홍수 같은 경우가 있기 전부터 지금 원두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커피도 그렇고 코코아도 그렇고 고점 대비했을 때 살짝씩 조정을 받는 내려오고 있나요? 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엘니뇨가 가고 있고 라니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커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1분기 실적 안 좋았고 중동 쪽에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를 해봐야 하긴 네.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함께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질에서 뭐 홍수 피해가 나긴 했지만 오히려 브라질 쪽에서 비가 오면서 커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셨고 실제로 뭐 미래일리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미국 주식을 개인 투자자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신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브라질 홍수 피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김승영 본부장님께도 좀 힌트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관련주 한일사료 말씀을 드리도록 한일사료, 하겠습니다. 사료주로. 네. 배합 사료 이제 전문 업체이고요. 주요 자회사인 K미트를 통해서도 이제 수입류 국내 유통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주로 이제 그 사료용으로 쓰이는 이제 대두박이 전체 수입액의 80%가량 브라질산이라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폭우 영향에 이 히우그란지 두술에서 최대 15%가량의 생산량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관련주로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한일사료의 경우는 이번 이 브라질 관련한 테마주 말고도 여러 가지 테마주로 많이 좀 묶여져 있는 종목인데 이제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이슈에 많이 민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여름 테마주라든지 뭐 폭염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절적인 테마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사료도 조금은 단기적인 테마성 관련주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질 홍수의 피해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타점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장의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는 전일 마감 후 시간에서 ARM 홀딩스가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이 약세 마감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좀 하락 출발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기준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명이 증가하면서 23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고용의 한계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와 고용 두 가지 축 중에서 고용이 한계 탄력성이 둔화됐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금리나 시그널을 좀 반영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이러한 점들은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좀 둔화시키는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약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 전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외도독 장세가 상당히 좀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만기 이후 금요일장에서는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고 업종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서 저가 매수 기회는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시장에서의 상승 섹터들을 살펴본다라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특히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고 AI와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탄력 자체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포커스는 실적과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좀 관심 종목으로서는 또 현대건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만큼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수주로 인해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이러한 흐름들은 2분기 실적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저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만큼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코스맥스도 좀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특히나 중국 매출이 높은 만큼 최근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살아나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함께 동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실적 역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회사도 좋습니다만 ODM이나 OEM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맥스 쪽에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현대건설과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장세인 만큼 장 후반에 갈수록 개별 종목들의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양상, 막판에 결국에 변동성이 좀 출몰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간밤에 유럽 증시도 그랬고 미국 증시도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럽 쪽에서도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모두 상승세, 우리도 이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볼 텐데요. 온리움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고 고은별 앵커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주요 핵심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만기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를 좀 다시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에 뭐 만기일 그리고 환율 이런 금리 등이 이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조금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보합 그리고 코스닥이 선방했다라고 좀 어제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에 굉장히 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편이어서 현재 지금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뚜렷한 섹터 없이 좀 개별 종목을 소량으로 매수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페타시스, 네이버,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엔캠, 대주전자재료, 뭐 비올, 클래시스 등을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뭔가 뚜렷한 섹터가 있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 이제 오늘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과 이제 실적 기대감에 대한 종목은 좀 관심을 계속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 그리고 실적이 좋은 이런 전력기기, 방산, 뭐 음식료, 견조한 실적이 좋은 것들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조금 양호한 부분 그리고 실적이 좋은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세인 종목은 이제 좀 눌릴 때 보시고 그리고 실적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린 종목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용, 화장품 관련주 계속 강세 여부가 지속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주도주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장기적 전망이 밝아서 올해 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 금액이 한 21년부터는 조금 하락을 하다가 이제 23년부터 반등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중국을 제외한 좀 대부분의 국가의 수출량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기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은 계속 유의 깊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외국인 매수세에 주목을 하면서 수급과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전일 미국 고용 지표가 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생각보다는 조금 악화가 되면서 대신 이제 투자 심리는 그만큼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주 이제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
뭐 시장 예상치 21만 2천 건, 그다음에 지난주에 20만 9천 건보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신규 실업 건수가 청구 건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넓게 퍼지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CME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9월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뭐 50%대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회성인 그런 이제 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4월달 CPI, PPI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발 물류 대란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4주 연속 지금 해상 운임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CFI, 그러니까 뭐 상하이 운임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난 이제 4월 26일 날 1,94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1,730포인트에 비해서 4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BDI 지수 같은 경우도 5월 8일 2,20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4월 29일 1,684포인트 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 이후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해상 운임이 계속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물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운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최근 이번 주 들어 계속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는 뭐 앞에 그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듯이 중국 의존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K-뷰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1월 달 1분기에 화장품 수출이 23억 달러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4%의 수출 증가율이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의 수출 증가율이 있을 만큼 북미와 일본, 동남아 시장의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뭐 대형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주가도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들이 대형 화장품주,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 중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지금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화장품에서 인디 브랜드가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인디 브랜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화장품 OEM 업체들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뉴욕과 그리고 유럽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불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양시장 동시호가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출발 준비해야 할지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월 10일 국내 시장 예상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서도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미증시의 영향, 유럽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5%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은 끝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위권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0.6% 상승 출발, 다시금 8만전자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예상 목표치를 85%나 달성했다. 반도체가 주도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최근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좀 내뿜을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위권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1.6%가량의 상승 출발을 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만 3,500원 선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흐름 좋습니다. 1.3%, KB금융도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1%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1.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일 15% 이상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삼성 임원 출신이 영입했다는 소식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리노공업과 HPSP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는 좀 하락을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로봇을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반등하면서 조금의 분위기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포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고용에 대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지금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연준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사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코스피가 1% 넘게 그리고 코스닥도 0.4%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도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전거래 하락을 좀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2,740선 다시금 터치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게임주들이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 덕분일까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고요. 화장품주 가운데서 중소형 화장품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시장 상황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1%가량 상승 출발을 알렸는데요. 국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2%, 삼성 SDI도 0.2%가량 상승하면서 테슬라의 부진과는 다르게 그래도 견조한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이 유독 주황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승률이 좋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재 구간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7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2%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오늘 다시금 저 PBR 관련 기업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은 물론이고요.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삼성생명도 상승하면서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다시금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0.2%가량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보합권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1.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자율주행 개발 사업을 축소하고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가 6%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줄줄이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6%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언급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 중에 휴젤이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많이 상승한 만큼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를 분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업종들이 달리고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 상위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종이 1.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최근 수주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도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운수기계와 화학업종도 1% 이상의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이상의 오름세가 나온 가운데 전기전자가 4등으로 뒤를 쫓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 1.2%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는 언급 드렸는데 그룹지주 그리고 보험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종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과 초록불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출발 상황 양호한 편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함께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일단은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8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53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또 1,37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1,365원대에 일단은 거래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오늘 시장의 어떤 업종이나 또 시장의 특징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이제 오전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네. 이제 오후까지 이 기조가 이어지는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실리콘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의 반도체 이제 대형주 위수의 매수가 주목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 또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으로 이제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 이제 조금 다른 데로 분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도 어제 실리콘트의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좋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실적 발표들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계속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급증 종목들을 보니 이제 좀 로봇주들의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을 이제 접고 좀 로봇 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에 오늘 로봇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렌시스, 에브리봇 그리고 이제 RS 오토메이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주들에게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로봇, AI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급이 지속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 시장에 어떤 점에 좀 포인트 잡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지금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선물이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천억 넘는 금액을 지금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프로그램성 이제 매수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에 따라서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같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주가 흐름이 하락을 해서 환율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저께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시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환율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오늘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주도 섹터가 어떤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을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뭐 이런 AI뿐만 아니라 레거시 제품의 반도체 수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긴 호흡을 갖고 조정 시 저점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반도체가 일단은 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온 게임주라든지 이슈가 부각되는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로봇 관련주들의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발 단독 뉴스가 이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봇 관련 기업들 검색 빈도가 높은 만큼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도 이름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습니다. 역시나 브라질 홍수 사태가 사료 관련 기업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조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브라질 홍수 사태로 인해서 해운 운임 비용 상승도 나오고 있죠. 해운주들 역시나 이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나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이 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그루드랩과 같은 좀 중소형 개별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역시나 좋을 것으로 보이죠. 실로콘투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시세 연속성 이어가고 있고요. 검색 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게임주들 역시나 오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의 검색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개장하자마자 올라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U홀딩스인데요. 유상증자와 관련된 대금 납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삼형 SN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정밀 습도 측정 기술에 대해서 삼성 SDI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력과 모멘텀이 부각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렌시스 로봇 관련 대장주로 우뚝 솟았습니다.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한가에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죠. 오늘 삼성전자발 호재를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에브리
프리봇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만큼이나 많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 섹터입니다. 앞서 실리콘투 상한가 마감 언급해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옆쪽을 보시게 되면 뷰티 스킨과 같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넷마블 7% 이상의 상승, NC소프트도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무려 13%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게임 대형주들 시장 눈높이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시세 분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관심, 거래 빈도가 높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폴라리스 AI에 대한 관심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거래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만큼 폴라리스 그룹주들에 대해서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요. AI 같은 경우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전일 독일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곤 있습니다. 다만 1%가량의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 운임지수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흥하해운 오늘 4%가량 상승, 홍수 관련 기업입니다. 한일사료도 4%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 보면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사료 관련 기업들 지금 거래량이 크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600쪽 종목이 넘게 상승세, 코스닥에서는 910종목 정도가 상승불을 켜면서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하지만 시장에서 노이즈나 악재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시세가 안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야후와 관련된 일본의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 유일하게 약보합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불확실성, 오늘도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오늘 어도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시주총 이번 달 말에 열릴 수 있을지, 민희진 대표와 관련된 이 경영권 이슈가 어떻게 부각될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또 어떤 종목들을 보시고 계신지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랜만에 게임주를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는 로봇주 그리고 게임주가 이제 골고루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펄어비스 현재 이제 13% 정도, NC소프트 6%, 뭐 데브시스트 6%, 넷마블 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의 이제 장기간 주가 하락이 굉장히 길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뭐 바닥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제 하락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은 유효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춰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매수자의 관점이라면 조금 이제 앞으로의 좀 이런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후로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이 IP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DNC 미디어도 동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만 신규 매수는 이렇게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펄어비스도 좋고, 그리고 NC소프트도 역시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역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임순재 대표님이 살펴보시는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해운주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해운주요?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SCFI, 그다음에 이제 BDI 같은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동발 그 이슈에 대해서 뭐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뭐 홍해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희망봉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 우회 항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회 항로를 통해서 운임이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일단 해운주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컨테이너선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HMM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락폭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좀 횡보를 보이고 있다가요.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HMM도 2분기 이후서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종목별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일본 이제 라인 야후 관련된 이제 지분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분율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과연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의 이런 이제 관련된 매출 실적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과연 라인 야후가 단순히 일본 서비스만 그만둔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지분 매각에 따른 그런 이제 매각 대금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매각 대금을 통해서 AI 쪽 기반의 투자가 지금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라인 야후가 매각이 되면서 과연 일본 서비스를 제외한 동남아의 현재 라인 서비스를 네이버 쪽에서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장을 잘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혜림 대표님부터요. 네,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계속 이제 뚜렷한 뭔가 이벤트가 없이 수급과 그리고 일부 지표에 의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인플레 지표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지수 반등에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CPI도 좀 상승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오전장이 좋았다 하고 해서 이제 무리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좀 오후장까지 변동성을 보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급 실적주, 개별주 공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변동성에 대비를 해보겠고요.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실적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기업 단의 이제 기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기업 중에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선별화된 그런 이제 매매 패턴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장 출발 전략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들까지 잘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 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고 주가 흐름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를 골라봤는데 바로 페노션이었습니다. 페노션 오늘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페노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저 PBR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시초가 4,680원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잡혔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페노션의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페노션 오늘 역시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3.8% 넘게 상승 탄력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4,825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페노션의 주가
계속해서 장 마칠 때까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시가총액이 충분하고 거래량도 많은, 그리고 투자 유의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오늘도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오늘 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한번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선정해볼까요? 네, 오늘 선정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은 업황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어제 보도가 됐던 기사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하는 것에 손을 떼고 이 로봇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자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까지도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파생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어느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라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분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지분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미 지난 3월에 콜옵션을 조기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연결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퀴형 이동형 이제 인간형 양팔 로봇입니다. 양팔을 가지고 있고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 제품을 사전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팔을 가지고 있고 이동이 안 되는 형식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를 내어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발전성이 크다는 것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더 포인트를 놓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주들 오랜만에 좀 시세가 분출됐어요. 이러니까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매수는 현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첫 번째 고점인 20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두 번째 고점인 2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가격 지지선, 가격 하단 부분인 1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지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봤습니다. 오늘장 저희가 고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장 마칠 때까지 오늘 계속해서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마지막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 2시에 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이 오늘 선발 종목으로 골라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과 투자 포인트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명의 인사의 말말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사의 언급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요타 사장의 언급입니다. 도요타가 일본 기업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5조 엔을 올렸고요. 우리 돈으로는 44조 정도이죠. 실적 발표에서 돈을 투자하겠다,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이익률을 보게 된다면 2자릿대입니다. 네, 네, 제조업에 맞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타가 사실은 그 지난 한 5년 정도로 복귀를 해보면은 네. 처음에는 전기차 그 전동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동화 흐름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좀 강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강점을 자리 잡았냐면은 전동화, 전기차의 그 변화는 늦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도요타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그전엔 하이브리드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점 갖고 추진했죠. 우리나라에도 뭐 도요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동화가 늦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2차 전지가 작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안 좋았던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외면하는 보조금 없이는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면서 그것이 오히려 도요타에게는 큰 강점을 발휘하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장 수요가 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이제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이제 5조 엔을 돌파하는 이제 기염을 토했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엔저. 어쨌건 도요타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기업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고환율이 될수록 수출 주도형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도요타 역시 엔저란 사상 최저 엔저를 갖다가 일본 당국이 무기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하면서 네. 도요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어저께 이제 그 기준으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수익률, 그러니까 YTD로 하죠. 어저께 수익률이 이제 84%라는 놀라운 이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도요타의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도요타 사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발판 구축에 쓰겠다. 이렇게 R&D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R&D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영업이익을 갖다 투자하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고 뭐 시비를 걸 필요는 없고 도요타가 그 정도로 이제 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수익률 대단한데 사실 뭐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달리고 있긴 하지만 주주들이 좋아하는 주주 환원 정책도 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요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올해 YTD가 84%라는 정말 엄청난 기염을 토한 것에는 도요타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어떤 것이 있으면 실적도 좋았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 당국에 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갖다가 본따서 했는데 그중에 또 도요타도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을 하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사토고지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도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기존에 했던 자사주는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기존의 자사주는 또 소각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것 외국인 투자가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수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갖고 누가 더 많이 살려고 하느냐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의 관점에서 도요타의 이제 그 주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최고점을 기준으로 100%가량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국내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올해 수익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현대차와 기아차도 올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도요타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맥락입니다. 무슨 말씀이면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도요타가 이제 올해 1년 정도 수익률을 보면 이제 어제 종가 1년 정도 수익률 보면 84%인데 현대차는 15%, 기아차는 27%. 대형주로서는 나쁘진 않죠. 근데 같은 이제 그 완성차 업체로서 특별히 도요타는 이제 2년 연속, 3년 연속 계속 세계 정상권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해가지고 2년 전부터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엄청난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보통 이렇게 밑에 있던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 그 치고 올라오는 기업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어떻게 계속 1위를 갖다 수성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익률보다 결국 현대차나 기아차는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익률밖에 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도요타는 주주 환원율이 엄청나게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제 수익을 갖고 영업을 갖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펼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이 이제 분발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차랑 기아차의 수익률을 보면은 기아차보다 현대차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네. 얼마나 저조하냐면 한 절반 정도 저조해요. 아까 1년 수익률을 본다면은 그러면 같은 현대차 그룹이고 같은 완성차인데 같은 한국 기업인데 어떻게 수익률이 절반밖에 불과하느냐? 이게 의문이 달 수밖에 없죠. 그 의문은 어디서 해소할 수 있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10대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입니다. 그 순환 출자라는 건 이제 하나의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또 다른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사실은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갖다가 보는 것이 그 순환 출자인데 네. IMF가 터지면서 IMF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대한 정책을 갖다 니네가 바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순환 출자의 그 맹점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도 연달아 무너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후진적인 그 정책이기 때문에 IMF를 비롯한 서구에서는 이런 그 순환 출자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IMF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LG그룹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순환 출자를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만 사실 순환 출자 해소 못했습니다. 그럼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해야 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기아가 아니고 현대차입니다. 그러면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현대차에 대해서 그 주가를 갖다가 매각을 하거나 주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인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사실 정인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 분석해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대차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기가 좀 꺼림칙하다. 이런 맥락으로 최종적으로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수익률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기록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대적으로 왜 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인사의 언급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말 확인해 보시죠. 네, 라인, 야후의 결별 공식화 이후에 소프트뱅크 역시나 네이버와 지분 협상, 지분 매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결별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요타 얘기하고 또 네이버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애국심이 불타는데요. 네.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어쨌든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소프트뱅크의 기업이라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만나서 사실은 새로운 일본의 IT 지형을 그리겠다라는 맥락으로 해서 원래 야후, 소프트뱅크 야후랑 그 네이버의 라인이 우리나라 기업이로 다 알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라인이 일본 기업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친숙한, 일본에 친숙한 기업으로서 엄청난 일본 국민이 한 1억 명 정도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선풍적 인기와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카카오에서는 한국 시장 카카오에 뺏겼지만은 일본 시장을 비롯해 해외 시장 진출은 네이버가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합자를 해서 A홀딩스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라인 야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뭔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작년 이제 그 11월 달에 라인에서 그 한 50만 명이 넘는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으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건 안 좋은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당국이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간 것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 일본 당국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서 야 네이버랑 라인 사이에서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좀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황당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정성전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 활동하다가 사실은 약간의 완성차 아까 처음에 그 자동차를 말씀드렸지만 완성차에서 리콜이라는 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도 마찬가지인데 완성차에서 리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시장에서 호응을 받는 것인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갖다 강제로 갖다가 매각을 하거나 철수를 요구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IT 기업에서 메신저를 카카오 같은 메신저가 라인인데 여기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일본 당국이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폐가 있다고 그리고 어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 불거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기자들이 네이버에 질문했을 때 아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사실은 처음에 일본 언론에서 접근했던 방식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어저께 그저께까지 그 라인 그 CEO 라인 야후 CEO를 비롯한 많은 일본의 기업인들이 야 결국은 네이버가 그 심지어 그 지분을 갖다가 소프트뱅크에 이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가격 차가 안 맞다. 결국은 매각은 기정사실인데 가격의 문제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심각한 지금 이제 그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사안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도 좀 미적지근한 것 또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그 종목 중에 이제 좀 애국 테마 좀 봐야 되나 단기적으로 네 그러한 좀 생각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가서 기업 활동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떠오르시겠지만은 사드 사태 때문에 한한령이 터지고 사드 사태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은 질주하고 중국 시장 질주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제 중국에 당시에 그 있던 지인이 말로는 현대차의 그 차 번호를 갖고 그 관공서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국 당국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사실은 실무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해줘야 돼 등록 안 받아주면서 현대차의 그 시장 점유율이 급감했거든요. 물론 급감한 맥락에는 이제 중국 당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제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반응을 못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건 중국 당국이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장 질서에 무관 시장 질서에 벗어나는 불법과 탈법을 갖다 종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활동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소비자들의 심기를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종종.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지 이거를 정부 당국에 나서서 지분을 정리해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생략했지만 그 라인 이사회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회로 남아있던 신중호 이사가 사실 사퇴를 했습니다. 이미. 그 말은 뭐냐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사회가 장악을 했을 때 그 이사회가 사실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이사가 사임했다는 것은 라인은 이미 사실 이사회 관점에서는 일본에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파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당국은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떤 이제 활동을 했고 일본에 적절하게 이제 항의를 내지 그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그러면 사실은 유출해서 불거졌다면 이것이 네이버 책임인 것인지 네이버 책임이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이 여기에서 지분을 정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무슨 뭐 후진국도 아니고 그 힘없는 국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팔 비틀기 하면서 중국처럼 사드 사태가 터져 나가라. 이건 당연히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를 비롯한 그 용산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합리적인 이제 대처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라인 문제에 대해서 뭐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좋은 조건의 협상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면 이해관계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부터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겠죠. 이에 대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의 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인사의 말 들어보시죠. 네,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드래켄 밀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150달러대 담아서 900달러대 매각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AI에 이제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러큰 밀러가 사실 네. 그 발언을 하면서 네. 그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가 그날 주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연달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드러큰 밀러 같은 그 거물급 그 펀드 큰 손이 네. AI 그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1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갖고 있다가 수익률을 창출한 다음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제 너무나 많았던 기대가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이었죠. 이런 맥락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드러큰 밀러도 동일하게 CNBC 나와서 이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다. 워렌 버핏은 예를 들면 한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을 사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워렌 네. 버핏의 투자 기법인데 드러큰 밀러가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다. 근데 150달러에 매수를 해서 900달러 팔았으면 됐지. 내가 거기서 뭘 더 원하느냐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해서 뭔가 시장이 불투명해지거나 그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또한 드러큰 밀러 스스로도 그 CNBC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내가 매도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AI, 생성형 AI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최대 고객은 어디냐면은 그 아마존, 그다음에 그 구글 같은 그런 CSP라고 얘기하는 이제 빅클라우드 업체들이 대규모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런 엄청난 미국 전역과 세계 전체적으로 그 칩을 갖다가 장착을 하는 AI 서버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AI 서버에 대한 시장 점유율과 그 비롯한 그 회사들이 향후 올해 어떻게 내년까지 어떻게 이제 그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합산한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기울기가 급상승을 합니다. 작년에 그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열풍이 엄청나게 했었지만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급상승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CSP4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사사 이런 회사를 포함하는데 그 화면에 보이지만 2013년에도 2021년도 올라갔지만 올해 그 매출 계획이 그 지출 계획 어떻게 되냐면 작년보다 올해 더 높고 네. 그다음에 이 그래프 잘렸지만은 내년엔 더 높습니다. 계속 상승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이렇게 강한데 사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그럼 여전히 강하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시장 전망도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의 AI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돈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계속하고 예. 있는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네, 예. HBM3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역시 수요 견조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네. 광노정 대표가 직접 말을 했는데 그 광노 대표 이제 이사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원래 D램은 이제 그 이천에서 랜드 플래시는 청주에서 하는데 네. 너무나 많은 그 HBM 수요가 있다 보니 HBM이 이렇게 D램을 갖다가 8단으로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까지 D램을 증설하겠다. 이거는 이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강력한 이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어도 AI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말말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게임, 로봇,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후까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네,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 분위기 특히 코스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 선물 쪽에서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대형주들은 그래도 잘 견뎌내지만 그 외 중소형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돼감에 따라서 최근 세임주들 실적 호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습과 함께 오늘 가장 큰 흐름,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오전장 반응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네.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장 초반부터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세 섹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로봇, 화장품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보다는 로봇에 대한 연구 집중을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장 초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 급등이 나왔다가요. 지금 상승폭은 살짝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봇주들은 구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로봇은 사실 지금 실적 시즌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올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반등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살짝 빠진 오히려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죠. 실리콘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이틀째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성 키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섹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네.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마켓나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일단은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인데 좋은 실적 나오는 그런 업종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